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이름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고요. 본인이 그 이름이 싫으면 솔직히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면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왜 성명학을 하게 됐냐면 이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름이라도 그냥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걸로. 왜냐면 이 부모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모르고 아무리 내가 나라도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 내 주변의 환경,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안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이름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바꾸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는 거고,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뭐 3월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학생들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다 이제 신학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아마 이게 첫째 방송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뭐가 됐던 간에 신학기가 되면 출석부가 나오고, 출석부는 보통 가나다 순으로 다 나오죠. 저는 성이 김씨니까 앞번호 쪽에 이제 주로 포진이 돼 있고, 또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황씨라서 저 끝번호, 끝번호나 아니면 끝번호 중에 어쩌다 뭐 우연히 하나 뒤에 한 놈 더 있으면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항상 이제 가죠. 근데 요즘에는 개명도 쉬워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명도 특별한 정말 이렇게 사유, 진짜 뭐 너무 혐오스럽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름이 정말 이게 하여튼 그런 이름 아니면 개명도 잘 안 해줬고요. 근데 요즘은 성인이 됐는데도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A, B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3월 한 달은 뭐 말씀드렸지만 3월엔 제가 사실 신학기 때문에 3월 달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2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제 막 심란하고 막 하여튼 3월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은 정도가 아니라 3월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쭉 싫다가 대학 딱 입학하고 나니까 한 번 대학 들어가면은 쭉 다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괜찮았다가 결혼해서 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도로 또 3월이 또 이제 멘붕 오는 3월. 저희 때는 학교를 그냥 학생이 다녔고 학교엔 선생님이 계셨는데 요즘엔 중간 다리로 그냥 엄마들이 있어갖고 사실은 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게 쓱쓱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여튼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3월이 너무 끔찍했고, 그래서 사실 3월은 저한테 영원히 끔찍할 줄 알았는데 김남기 씨가 또 3월생이라서 갑자기 3월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김남기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콘서트를 갔을 때 김남길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강남길 씨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근데 김남길 씨가 2003년 MBC 탤런트 31기 수석 수석으로 이제 되셨던 것 같은데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바꾸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 몇 년을 뭐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예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뭐 하여튼 본인의 이름을 이제 찾으셨는데
뭐 그런 경우 케이스는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본인의 이름을 찾으니까 도로 자기를 찾은 것 같아서 자기 너무 정말 좋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분은 본질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명학자다 보니까 요즘에 아무리 뭐 과학의 시대고 AI고 4차 혁명이고 해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좋은 이름에 대한 그 로망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희 윗세대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뭐 그 당시도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는 사실 이 성명학을 한 이유는 노후 대비였어요. 노후 대비. 남들은 막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럴 때 저는 그걸로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데 쓰고 뭐 사실 그래서 노후에 저는 보험도 손해보험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해보험도 안 됐었어요. 장애인들은 다칠 확률이 높다고 가입 자체가 불어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못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잡을 가져야지 되겠다 해서 제가 성명학 공부를 했고요. 성명학은 명리학이 기본 베이스로 기본 이상, 중급 이상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하죠? 고 퀄리티의 학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요? 뭐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다른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좀 관리를 해주는데 갑자기 엄마 3개월 전에 뭐 댓글 달았어? 뭐 이러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댓글을 제가 한두 개 달았겠어요? 달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주제가 사주와 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혀 이 명리학과는 다른 분야의 교수님의 그 유튜브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그분은 굉장히 대신에 명리학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전문성은 없으시죠. 왜냐면 다른 그 학자분이시다 보니까. 하지만 어떤 이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은 굉장히 이렇게 잘 꿰뚫고 계신 분이시기에 저는 이제 명리학자로서 저의 관점을 이렇게 썼는데 제 글 밑에다가 사기꾼 그리고 어떤 여자가 어떻게 썼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격분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제대로 제가 2007년부터 기초는 띄고 2007년부터 사실 이제 기초 이상 단계부터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케이스도 한 500케이스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검증 단계도 했고 뭐 논문도 쓰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했는데 사기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한 줄 저도 남겼습니다. 뭐 악의적인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네 마음에 안 들면 사기꾼이냐?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아주 정제되게. 근데 사실 사람 마음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좋은 이름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저 이름도 제가 이게 이제 제 이름입니다. 사실 이 이름이 이제 쇠금자에 사랑할 해자에 고를 균자. 그래서 김혜균인데요. 이 이름도 저희 엄마가 나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 명리학자를 찾아가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모를 때는 엄마 맨날 야 이거 엄마가 뭐 비싸게 주고 받아온 이름이라고 받아줘 그랬는데 전 제 이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없어요. 없어.
특히 이 은혜 의자를 쓰지 않고 사랑의 의자를 쓰는 이 이름에 여자가 고를균자를 쓰는 이런 이름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저희 아이 세대는 그거 모르더라고요. I love school을. 저희 아이한테 I love school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몇 년생? 뭐 여자? 뭐 이렇게 이름 치면은 샀는데 뭐 비슷한 이름이 보통 보면 뭐 수백 개씩 나왔나 봐요. 근데 제 이름은 하도 특이해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좀 많이 찾았더라고요. 제가 아예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근데 이 이름을 되게 좋다고 이제 갖고 오셨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제가 이름을 지어주는 관점에서는 그냥 한 커트라인 정도? 네. 보는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아이의 이름을 져줬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뭐 너무 간곡하게 그냥 꼭 내가 져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가 또 워낙 받은 게 많은 친구들이라 사실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명한테는 제가 이름을 지어줬고, 이거는 저의 노후 저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는 한데, 오늘은 제가 3가지 보통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 이름 좋은데 왜 바꾸겠다는 거죠? 좋은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거랑요. 그다음에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뭔지 좀 궁금하다는 얘기. 근데 이거 사실 명리학 공부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초보분들한테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한테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는 이름을 짓는 방법,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 뭘 얘기했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름이 안 좋아서 자기가 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질까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3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로 1부, 2부, 3부 이렇게 쪼개서 좋은 이름이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라는 거랑, 이름 바꾸면 내 인생이 좀 펴질라나요? 바꿔질라나요? 하는 3가지 질문을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은 그걸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큐브예요. 큐브. 색깔 맞추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하잖아요. 주사위 모양으로 생겨서 한 면은 뭐 노랑, 한 면은 빨강, 그래서 막 이렇게 흐트러 놨다가 모두 노랑으로, 근데 한 면만 노랑이면 안 되는 이 큐브 같은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규칙? 예를 들면 규칙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AND 조건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큐브를 맞추듯이. 근데 사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몇 개 정도만 맞추면 그냥 좋은 이름이다 라고 이제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을 제가 봤을 때는 60점, 제가 이따가 왜 60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지, 좋은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쇠금자는 성이잖아요. 성.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김자를 쓰는데 쇠금자를 안 쓰고 다른 김자를 쓰는 케이스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러고 뭐 황자를 쓰는, 황씨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누루 황자를 씁니다. 그러면 쇠금자엔, 그쵸? 여기 이제 쇠금자 이렇게 쓰는 3, 4, 5, 6, 7, 8 이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초성이라고 그러고 중성이라고 그러고 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 초성은 이씨던 박씨던 최씨던 황씨던 뭐 나씨던 너씨던 노씨던 다 이미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두 글자나 아니 외자 글자도 있으니까 외자 글자를 통해서 이 총합계, 예, 총합계의 획수, 우리가 쓸 때 붓이 지나가는 그 획수의 의미를 우리는 좋은 이름으로 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원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8번까지 그 규칙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만약에 이게 한다면 AI가 하면 할래나요? 근데 일단 그쪽 뭐 챗 GPT,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할 수도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는 또 서양에서 들어온 걔네들이 만든 그 분야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명략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AI로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 가운데가 이게 사랑할 해자라니까 사랑할 좋아 나빠. 그쵸? 뜻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뜻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을 해자고요. 고르다, 평등. 요즘 막 공정, 뭐 평등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입니까? 근데 사랑을 고르게 나눠준대. 이건 거의 신적인 존재.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나는 봐. 근데 뜻이 얼마나 좋아. 이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좋은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 중에 성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길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길자가 길할 길자예요. 길할 길자 뜻이 얼마나 좋아요. 길할 길자의 사람 자자예요. 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흉한 사람이 아니라 길한 사람.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왜 그 좋은 이름을 두고 이름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성하고 그 길할 길자와 그 사람 자자를 이렇게 총획수로 놓고 봤을 땐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이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그 이름이 싫으면 솔직히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면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름의 의미라는 건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름은 그래서 처음부터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제일 많이 불리는 시기가 학년기예요.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제일 많이 부르잖아요. 대학원만 들어가도요. 물론 제 이름이 김혜균이긴 하지만 다들 물론 이름을 요즘에 많이 불러요. 뭐 혜균쌤, 아무개쌤, 아무개쌤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교수님이 저를 부를 때는 김선생 이렇게 부르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위를 따면 김박사, 김대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사실은 이 서명할 때 요즘에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도장 찍는 거 말고 사인할 때 그때 말고는 사실 그렇게 불릴 이유가 없어요. 저희 남편? 저 자기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 엄마라고 불러요. 그나마 친구나 만나야 야 혜균아 이렇게 부르지 친구를 맨날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길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정말 바꾸고 싶은데 이미 나이가 사실 이제 좀 반백년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이 때에 이름을 불릴 일이 뭐가 있냐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불릴 일이 없죠. 네. 왜냐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는 그냥 아무개 선생, 김 선생 이렇게 부르나 봐요. 이름 불릴 일이 없는데
가끔 이제 병원에 가면, 김혜균, 다음에 김혜균님 들어가십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병원에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아, 그때 그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잘해라. 왜냐면, 이름은 쓰는 거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름은 부르는 거예요. 불리워져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 나이 50 넘어서 이름 부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억에는요, 이미 길자라는 이름, 혜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내 친한 친구들한테 내 이름을 그나마 불러줄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아, 나 이름 혜균이에서 뭐 너무해로 바꿨어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나를 무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눈 뜨고 태어나서 계속 나는 혜균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 그러면 걔네들이 바꿔지냐? 입에 안 붙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렇게 좀 불러주느냐? 난 그 사람의 전 이름을 잘 몰라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아, 나 이름 바꿨어요. 아, 그래? 뭐로 바꿨는데? 이 뭐뭐로 바꿨어. 그러면 좀 불러주겠죠. 근데 보통 연식이 조금 되면, 보통은 거의 대부분 뒤에 뭐 실장, 예. 제가 굉장히 제가 아끼는 그 동생도 성이 안씨인데 이름을 불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안쌤 이렇게 불러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불러요. 그냥 안쌤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따르는 직함을 부르거나 역할에 맞는 이름을 부르지, 사실은 나이 40 넘어서 이름을 바꿨을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정도도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40년 이상 불렀던 이름을 주로 기억해서 부르지 새로 바꾼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갔을 때 비대면 통장 만들 때 이름 쓸 때 이럴 때 쓰는데 서류에다가 작성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제발 왜 이름 좋은데 왜 바꾸려고 그래? 나름 뭔가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 아니, 길알 길자 얼마나 좋아. 그런 소리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름은요, 뜯어보면은 나쁜 의미를 가진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한 5,000자인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문득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사영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여자 이름인데 사영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설마 거기다 죽을 사자를 썼겠어요? 사람 이름에? 한자의 음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뜻은 똑같은 사자를 써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에는요, 다 좋은 의미의 낫 글자를 보면 다 좋은 의미의 한자를 쓰지, 거기다 죽을 사자 이런 걸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자를 쓰면 빛날 광자를 쓰지 미칠 광자를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칠 광자라는 한자가 존재하잖아. 그래도 이름에 미칠 광자는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글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세례명 같은 이름을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글자나 네 글자의 한자를 써서 이름을 등록할 때는 우리가 다 나름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진 한자를 넣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뭐가 됐던 간에 살면서 그 이름에 대한 불편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나는 내 이름을 바꾸고 싶어라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름 뜻 좋은데 왜 그래? 라는, 자기가 바꿔줄 것도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좋은 이름이라는 것에 좋은 의미의 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글자의 한자에서 적어도 이 세 글자의 총 획수, 원래는 초성하고 중성 사이의 획수, 중성하고 종성 사이의 획수,
종성하고 초성 사이의 획수까지도 다 사실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럼 이름이 나올 게 없어. 그렇게 따지면 이름이 다 똑같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름의 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게 좋다 그러면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한때는 무슨 서준이라는 이름이 뭐 쫙 유행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무슨 서. 그래서 뭐 민서, 뭐 윤서, 무슨 서 해갖고, 이게 또, 그건 이제 발음으로 상의 유행. 예, 조금 더, 사실 김혜균이라는 이름이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한 이름으로 해서 좀, 누구나 이렇게 부르면, 제 지인이 성이 김씨였고, 이름이 진아였어요. 근데 이제 부르면 진아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아킴. 외국인들도 발음하기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격음, 기역, 이런 발음들, 피읍, 비읍, 이런 발음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고, 받침이, 보세요. 김혜균에도 기에도 미음 받침 있죠? 균에도 니음 받침 있죠? 이런 이름들은 사실은 좀 이 발음상으로는, 발음 디자인상으로는 그렇게 부르기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이 좋았던 이유는 특이해. 그래서 더 특이해서 출석부 부를 때 항상 그랬어요. 제가 여중여고를 다녔단 말이에요. 쭉 부르다가 김혜균 하면 이렇게 하면 누군가 봤어요. 이건 분명히 남자 이름인데? 근데 거기에는 남자가 낄 이유가 없잖아요, 여중여고에. 근데 대학에서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야 워낙 이제 다 아시지만, 교양 교수님들 같은 분이나 아니면 다른 전공 교수님들 같은 경우 수업 들을 때, 막 옛날에 막 대타로 김혜균 그러면, 네! 김혜균, 네! 이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김혜균 근데 제가 여자 목소리인데, 네! 이러면, 자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제가 평생 그 이름으로 살면서 뭐라 그러죠?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이름으로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제가 아주 이루고자 하는 작은 제 나름의 어떤 목표들은 하나씩 지금 밟아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 이름을 아주 매우 좋아하고요. 제 이름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은데 점수로만 따지면 60점. 왜 60점인지는 이제 좀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이름은 뭐예요? 그랬을 때 자꾸 이게 이 한자가 어질인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어질되잖아. 그런 식의 다 한자예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사람 자자나 뭐가 있을까요? 예전의 이름으로는 계집 여자나 이런 게 좀 들어갔을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다 진짜 이 뜻으로만 따지면 나쁜 이름은 없다는 거.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뭔가요? 여기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은 포함이 거기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건 좋은 이름은 일단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골라. 8가지 중에 그러면 뭐는 적어도 죽어도 못 맞추겠어. 그럼 뭐는 하나는 맞춰? 이 세 한자에 총 획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그 의미가 너는 어찌어찌 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네 이름을 날리고 좋은 명예를 얻을 것이야 하고 계속 불러주는 거랑 너는 평생 골골거리다가 아마 일찍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의미는 다르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면 되게 섬뜩하죠?
근데 이름 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좀 신경 써. 신경 쓰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짓고 싶어. 하면 그런 이름을 피하는 게, 그쵸? 네. 좋은 의미를 계속 불러주는 게, 뭐, 좋죠. 사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 좋은 이름은 뭔가요? 에서, 왜냐면 제가 좋은 이름은 뭔가요를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설명하면 이거는 특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강은 가야 돼. 그리고 그거 유료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정리해서 좋은 뜻, 좋은 의미, 한자 자체의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세 글자가 전부 가지고 있는 총획수로 봤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은 우리가 보통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 요거 하나,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좋은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지을 수 있으려면 명리학의 중급 정도는 하셔야 성명학을 할 수 있어요. 명리학의 이치를 모르는데 이름을 짓는다? 그거는 정말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짓냐면요. 자, 요게 제가 아주, 잠시만요. 요걸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제가 한글로 썼을 때, 김, 해, 균이에요. 자, 옆에 보면, 여기는 한자로 썼을 때, 김, 해, 균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의 기본은 이제 오행, 목화토금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내재돼 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쇠 금자는 금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이 가운데 사랑해자는 저 밑에 선 화예요, 화. 얘는 토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이름에 박씨 같은 경우 앞에 붙는 걸 부수라고 그러죠, 부수. 하나는 이게 마음신변이고요, 마음심. 마음은 마음은 불이잖아. 심장이 얼어버리면 죽죠? 심장은 계속 피가 뜨겁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신변이라고 하고, 이거는 흑토자죠. 그러니까 앞에 마음신변이 붙은 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를 의미하는 한자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흑토자가 붙었으면, 그러면 얘는 흑토자니까 토를 의미하는 한자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단독으로 금이지만 이게 붓으로 들어가서 앞에 세금자를 넣고 들어가는 한자는, 그러면 금이 들어가는 한자겠구나. 그럼 또 뭐가 남았죠? 물숫자. 그렇죠, 물숫자. 물숫자가 앞에 붓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거의 대부분 수기운을 말하는 거겠구나. 아까 말했죠? 목화, 토, 금, 수 다 나왔네요. 근데 모든 한자가 앞에 붓수가 있고 그런 한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한자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제 이름은 마침 이 부수가 이렇게 앞에 마음신변, 앞에 흑토변을 가지고 있는 이 한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쉬워 보이지만 4,000개가 넘는 5,000개가 넘는 한자 중에 앞에 목화 토금수라는 이 나무목, 그 다음에 불화자가 들어가도 화겠죠? 예. 그 다음에 마음신변이 들어가도 화고, 이런 식의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 외에 그냥 단독 한자가 목인지 환지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그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알아요. 일반 사전이 아니라 성명학 이름 사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이게 목을 의미하는구나, 이건 토구나,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관계예요.
이름을 짓는 것에도 각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해. 이렇게 낮게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얘하고의 관계가 뭐라 그러죠? 극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의 기운. 그러니까 상생의 기운이거나,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부시고 하지 않는 관계여야만 우리는 좋은 이름이다, 좋은 이름을 짓는 기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번부터 8번까지 예를 들면 그런 룰이 있다 그러면 한 1, 2번이 한자가 아닌 그냥 한글을 가지고 한글의 초성. 김혜균이면 김혜균의 기억은 뭐예요? 저 초성? 해도 초성? 그렇죠? 그 다음에 균의 앞에 기억도 초성이죠. 여기 제가 동그라미 써놨는데 이 초성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예를 들면 목, 히읗은 토. 근데 여기 또 다시 목이 왔어요. 근데 원래 이름을 이거 이제 발음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까지 이 한자의 초성과 중성 사이의 관계, 중성과 종성 사이의 관계, 종성과 초성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사이의 모든 의미까지를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요즘에 후루꾸로 얘네들은 안 하고 이 발음 오행상으로 서로 극하지 않는 그 진행 방법을 여기다가 쓰고 그냥 좋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리학의 기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름을 마구 짓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이 이름 짓는다고 하고 돈을 받아 처먹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 제 이름의 한글로서의 그 발음 오행상으로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성명학에서는 한글의 이름보다는 그 한글 사이의 관계, 요거보다는 요 한자의 사이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조금 나쁘더라도 이게 정말 본질이다 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가볍게. 그렇지만 저는 이름 지을 때 이왕이면 배운 거잖아요. 자,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담아서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목이었고요, 토였고요, 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얘는 금이고요, 화고요, 그 다음에 토입니다. 자,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자, 보이실라나? 이해를 하시던 못하시던 하여튼 그래도 제가 사기꾼 소리 들어보고 나니까 그래요, 뭐 사기꾼이 많지요. 예, 저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기꾼이라기보다는 후루꾸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죠. 사기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거는 정말 정말 명예훼손감이고요. 후루꾸라는 건 뭐냐면 그 급이 되지 않는데 아주 얕은 지식으로 자기가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거. 근데 그 자체는 또 사실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 기본적인 건데 너무 기본 수준에서 그 전체를 다 자기가 관장하고 있다라고 과장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제 이름을 제 생년월일 시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목으로 시작해서 화, 토, 금, 수가 이게 우주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삥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원을 도는 방향은 이렇게 목에서 화로 이어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에너지. 아니, 훌륭한 자동차가 있으면 뭐하냐고.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 배터리가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이 바깥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화죠. 화가 해님이야. 해님. 나 해님. 양의 화. 나 해님이라고 치죠. 태양이라고, 태양. 자, 근데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토는 이 순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우리 이렇게 다 머릿속에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토라는 애는 화의 기운을 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운을 빼가면 나쁜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 바깥쪽은 뭐냐면,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오는 게 좋은 거고, 그죠? 내가 태양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럼 우리 뭐 해요? 차단하죠? 해의 기운을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늘막도 설치하고, 뭐 양산도 쓰고, 선캡도 쓰고, 그게 뭐예요? 해의 기운이 너무 강해. 그러면 그 기운을 차단하거나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 달궈진 아스팔트에 막 물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해의 기운이 중간의 수치보다 약할 때는 에너지를 받는 게 좋은 거고, 해의 기운이 너무 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적절히 빼줘서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게 이게 이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곽으로 도는 이 방향성은 어떤 생년월일시를 가졌냐에 따라서 이 해 입장에서 목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죠? 토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져줄 때는, 그래서 일단 사주 생년월일시를 본 후에 이 친구가 어떤 오행을 가졌느냐, 이것부터 봐요. 저는 그게 화예요. 화인데 플러스 화. 해님인데 저의 케이스에서는 뭐 사주를 보는 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좀 약해. 그러니까 점수가 50점이라고 치면 50점보다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50점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에너지를 주는 목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더 강해지면 좋겠죠. 근데 이름에서는 내 안에 있는 걸 기운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때, 제가 요거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름 안에 조금 50점에 미달하는 화야. 근데 자기 사주 안에 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를 중심으로 써주면 그게 화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를 더 많이 써주면 제일 좋은데, 여기 저는 이름 안에 화가 없어요. 이럴 때는 뭐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목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 목.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다 안 썼지만, 이 밑에도 그 숨어 있는 섀도우 오행이 있어요. 네. 그 섀도우 오행으로 뭐 화가 있으면 그 화를 써주던가. 그래서 1차적인 그 원칙으로는 사실은 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걸 일단 1순위로 하고,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브 맞추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큐브가 맞춰져야 그게 하나의 완성체인데, 그걸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차선책으로 저한테는 목하고 화가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한자에 목하고 화가 들어간 이름을 져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기가 어려우셨었겠죠? 그러다 보니 한 글자는 화를 넣어줬는데 한 글자는 뭐를 넣어줬어요? 아까 토는 뭐예요? 이 화의 기운을 빼가잖아요. 가뜩이나 기운이 비실비실한데 기운을 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제가 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한테
좀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쵸? 아니, 청 안 되면 뭐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뭐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최선의 기운을 넣어주는데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막 이름은 좋은데 막 이름이 막 발음이 부르기도 어렵고 막 하여튼 굉장히 좀 괴팍한 이름이 나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름 불러주는, 저는 이제 그거를 디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은 좀 아름답게 불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본질만 따지지 말고 부르는 사람, 불리워지는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둘 다를 최선으로 넣기보다는 하나는 최선, 하나는 차선 이렇게 넣어서 좀 부를 때 불리워지는 사람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3-4개의 이름 정도를 지어줍니다. 보통 3개 정도를 지어줘요. 제가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3개 이상을 넘어가면 선택장애를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3개 정도는 제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1번은 이름을 짓는 어떤 학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제일 별점이 높으나 사실은 뭐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격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었다. 2번째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지만 사실 이렇게 운율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이렇게 뭐 요즘에 유학도 많이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났을 때 운율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나는 뭐 2번째 이름을 지었다. 3번째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중에 부모님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무조건 나는 그냥 제일 좋다는 걸 다 때려박은 이름을 나는 선택할 거야. 그러면 그걸로 선택을 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뭐 별 차이 없거든요. 사실 별 차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불리워졌을 때 부르기 좋은 이름, 뭐 이런 이름을 나는 선택할 거야. 그러면 2번을 쓰던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다 설명을 해서 리포팅을 해서 이제 드리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근거가 있고, 보통 보면 이름 하나를 제가 보니까 딸랑 지어와갖고는 그냥 이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음식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이지만 좋은 음식을 최대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게, 그래야 그 좋은 성분이 나한테 들어가는 것처럼 이름도 아무리 뭐 성명학적으로는 좋던 뭐 그걸 떠나서 내가 불렀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내 이름이 싫어. 누가 나한테 불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담는다라는 그 그릇을 뭐 포함을 한다면 우리가 음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근데 그 좋은 음식이 막 역겨워. 막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 3개 정도의 이름을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제 리포팅을 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름은 하면 안 되냐. 여기 이제 지금 방향이 있어요. 목에서 토로 화살표가 왔죠. 이게 모양이 지금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약간 별 그림 같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자, 목에서 토로, 토에서 수로, 그렇죠? 수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목으로, 이렇게 극하는 관계는 사실 가급적 초성, 중성, 종성 사이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찢어서 들고 올까? 자, 아까 여기 저 목에서 토 극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는 웬만하면 아니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발음 오행상으로는 이렇게는 안 쓰는 게 좋다. 가급적 이렇게 흘러가게. 가급적 흘러가게. 여기서도 보세요. 토에서 얘하고의 관계는 뭐 별 무리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에서의 여기 관계는 뭐 일단 이렇게 목하고 토의 관계로 굳이 이렇게 썼어야 했느냐. 근데 이제 발음 오행상으로 봤을 때는
성은 북박이잖아요. 이 김이라는 성은. 이 성은 북박이로 돼 있으니까 이 북박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극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다. 이게 아주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한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으로 100%를 막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실은 가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방법은 자기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에서 자, 그러면 제 사주상으로는 제가 해인데 이 해가 50점까지는 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50점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운이 좀 딸려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과 화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를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글자는 뭐가 됐던 간 얘는 북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박이는 어쩔 수 없다니까. 내가 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북박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박이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왜 그렇다고 해서 이 북박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총획수 얘네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북박이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나머지 두 글자에서 가급적이면 이 토보다는 얘한테 힘을 실어주는 화나 목이 들어올 수 있는 한자를 써주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잘 의미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이름을 줬으면 조금 더 가까웠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멀티의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 여기 이거 하나 조건 걸고 조건이 한 3개, 4개 정도만 돼도요. 그 모든 조건을 and, 오화가 아니라 이거 권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를 and 조건으로 맞추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완벽을 생각하면 뭐 솔직히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성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가급적 그 두 글자에는 저한테는 쇠금 예,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 오행상으로도 이렇게 순항을 하고 김혜균 그리고 또 한자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부족한 화하고 목을 넣어주는 이 조건에 and 초성하고 중성의 한자의 총획수의 의미 그 다음에 의미의 전체의 의미까지 다 만족하는 이름을 5,000개의 한자로 성은 북박인데 가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이제 이미 학령기에서 이름을 막 다 불리워질 만큼 불리워진 분한테는 보통 저희가 권하는 게 그걸 뭐라 그러죠? 아호라고 하죠. 네. 그 안창호 이런 이름도 있지만 뭐 도산 뭐 이렇게 도산 맞나요? 네. 도산 안창호 저도 호가 있습니다. 네. 저는 호가 제가 아주 신뢰하고 믿는 제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다 각각 호를 지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지어준 호를 워낙 먼저 썼기 때문에 제 호는 다경입니다. 다경.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은 이미 금이라는
이 목하고 화하고는 거리가 먼 이 성을 나는 갖고 태어났잖아. 성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호를 짓는 방법은 성을 기준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호를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연예인들은 그냥 내가 그 부 캐릭터로, 너무해라는 캐릭터로 너무해 이렇게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름을, 그 연예인 활동을 하는 이름을 지어달라 할 때는 성부터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타고난 본명에서의 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연예인인데 이번에 신입 연예인이야? 근데 자기가 항상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이 안 좋다라고 얘기도 들었고, 자기는 자기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원래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왜냐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연예계라는 세상에서 쓰는 불리워지는 이름은 거의 태어났을 때 쓰는 불리워지는 이름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전부 이 전체를 그렇게 좀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래서 먼저 생년월일시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년월까지는 있는데 시를 잘 몰라. 그러면 지을 수는 있는데 뭔가 한 80%밖에는 완성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가급적 생년월일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진짜 그 비전문가들의, 진짜 제가 그 비상식적인데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에 제가 아주 굉장히 좀 혐오를 하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되게 아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되게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좀 늦게 낳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 자기 시아버지가 애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애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 이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은요, 출생신고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안에 보통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짓는 거예요. 생년월일시가 나와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양의 목인지 음의 목인지, 양의 환지 음의 환지, 이게 정해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내가 너무 강한 해야, 해인데 해가 너무 세, 80점짜리야. 그러면 해의 기운을 빼주는, 그쵸? 토나, 아니면 해의 기운을 가급적이면, 여기는 이제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죠. 때려주는 그런 오행을 이름 안에 넣어줘야 얘가 적정선을, 밸런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이 명리학의 기본은요, 조화와 균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태어났는데 이름을 적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도 모르잖아. 지 아빠 같으면, 아빠 뭔 소리 하는 거야. 애가 안 태어났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와. 짜짜짜짜 막 할 수가 있는데, 시아버지잖아.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를 따질 엄두가 안 난다는 걸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어떻게 해달래요. 그래서 일단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생년월일시가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도 돈 주고 어디서 술을 사주고 지어 오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또 시아버지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그거 이름 그지 같대요. 잘못 지은 이름이래요. 너가 모르고요. 자, 이거 이름 할 거요. 이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서
그러면 일단 아버님이 지어오신 이름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근데 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 가장 지분이 큰 놈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발음은 끝자리가 얼핏 들으면 비슷한 발음으로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이제 아버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라. 아, 이 이름을 여기 이제 이게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다 좋긴 한데 이왕이면은 끝자만 살짝 요 한자로 바꾸면 거의 퍼펙트한 이름이 되는데 뭐 요 이름으로 바꾸는 거는 어떨까요? 라고 그냥 그렇게 한번 여쭤봐라. 그러면 비슷해요. 정말 인이냐 은이냐의 차이였어요. 얼핏 발음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바꾸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아버님 어떨까요? 그때 아버님이 그래 뭐 그거나 뭐 이렇게 모르시니까 은이나 인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너무 기뻐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호로꾸라고 했던 게 뭐냐면 명리학의 기본이라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혜균이라는 초성, 한글의 초성, 요 김혜균이라는 요 한글의 초성 사이에 목화토금수의 관계만 갖고 이름을 그냥 지은 거예요. 와, 성이 그 친구 성은 박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읍이 가지고 있는 오행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외곽으로 도는 관계. 딱 그거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저는 제가 좀 사람에 대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정말 돈만 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 뜯어먹으려고 등쳐먹는 사람들은 저는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이름을 잘 지어주고 싶은 사람 마음을 갖고 장난을 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태어난 내 아이의 아니면 내 손주의 내 손녀의 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게 이름인데 그 마음을 등쳐먹은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아주 못지않게 중범죄. 그 돈을 받아갖고 했다 하면 그거는 더 저는 아주 악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름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이름이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조금 뭐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이쪽부터 연, 월, 일, 시가 돼 있잖아요. 일의 위가 나란 말이에요. 자, 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가급적 중심으로 올리는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보고 그 에너지를 골라서 에너지를 채워주거나 뭐 이런 급의 논리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데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름을 졌다? 이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름 짓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 잘 안 드렸어요. 나중에 쓸 건데 일도 많은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김희근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대요. 그것도 되게 비싸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이름이 좋냐라고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어본들 설명을 들은들 뭘 알아야 이게 그래도 반타작은 했네. 커트라인은 넘었네.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등쳐먹은 거네는 알 거 아니에요. 보통 이름 짓는 값이 2, 3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개명을 하던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똑같아요. 근데 그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진짜 무자격자가 함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원리는 알아야 돼.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무자격자인 거죠. 무자격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을 소지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그 이치를 따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따지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단계까지 정말 거의 중급 단계는 일단 끝마친 이후에야 시간적으로도 보통 한 7, 8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보니까 6개월 속성과 정도 해서 이름 지어준다? 거의 대부분 등쳐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보는 아이의 모습과 그렇죠? 선생님이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비슷한 아이도 있고요.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 편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밑에 이름은 사적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적자로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 방에 뭐 큰 돈을 벌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윗줄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공적자예요.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잡을 갖는 거예요. 잡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는 적금이 아니잖아요. 적금 한 달 매달 꼬박꼬박해서 안정적인 그게 아니라 투자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밑에 깔렸으면 그냥 내 돈 갖고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위로 가 있으면 나는 그런 그 사회적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니면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게 이 위아래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뿌리를 내렸느냐, 뭐 지장간에 뭐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통해져 있으면 내 개인적 심리가 사회적 역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막 설명할 때 보면 진로를 가지고 있을 때 한동안 좋아하는 일을 시켜라?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 사적 자 내에서 그냥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역량으로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걔는 그걸 사회적 역량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로 선정을 할 때 보통 이 명리학에서 설명을 해줄 때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 그 명리학자의 어떤 상담의 기술이고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떠 있는 8가지만 보고 그냥 얕은 좁은 전문성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참고사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큰일 나. 뭐 아니면 이거 아니면 큰일 나니까 너 돈을 내.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의도가 그렇죠. 등쳐먹는 그런 사기꾼에 해당을 하겠죠. 사기가 성립되려면 일단 등을 쳐야 되거든요. 등쳐먹어서 피해를 줘야 사기인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남용을 해서 문제지만. 자,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짓는 법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좋아지나요? 우리 애가요, 제가 엊그저께 저의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는 제 이제 이름이 이거를 한다고 이제 글씨를 막 그 친구가 이제 써주고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수를 했는데 뭐 이름이 안 좋아서 자꾸 낙방을 하는 것 같아갖고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가 존재를 하는지도 모르는 뭐 거기에 했는데 뭐 공부에 관심도 없고 뭐 한데 뭐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잘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름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름이 모든 걸 다 좌우지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름만 잘 지면 되겠네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내가 그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 나는 왠지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억지로, 야, 네 이름은 좋은 이름이야. 그런 게 무슨 상관 있어. 야, 엄마 그거 얼마 주고 지어서.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바꾸는 게 좋아요. 왜? 내가 이미 마음속에 내 이름은 나빠라는 독을 갖고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밀쳐내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이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두 번째고요. 내가 그 이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남길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찾아볼 가치도 없어요. 왜? 본인이 좋다잖아요. 본인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김남길할 때 이 발음상 기억과 니은의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행의 관계예요. 그거까지예요, 그냥.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는 그 이름으로 불려주는 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았을 때 남들이 남기라 하고 불러주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라면 그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최고의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 어딜 가서 뭐 요즘에 역으로 이렇게 뭐 좋은 이름인지 안 좋은 이름인지 뭐 이렇게 역으로 확인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칩시다. 너 봤을 때 뭐 거의 별점으로 치면 90점이 나오면 뭐 하냐고요. 내가 그 이름이 싫은데. 내가 그 이름이 싫으면요. 그냥 무조건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누군가가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살아온 평생이 한 50을 살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게 말은 해줄 수 있겠어. 왜냐면 그 이름 바꿔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불러줄 거거든요. 원래 이름. 50년을 불렀으면 엄마 아빠도 못 바꿔요. 부모 자식도 못 바꿔요. 형제도 못 바꿔요. 그 이름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름 바꿔준 지 뭐 근 30년이 됐는데도 그 엄마가 바꿔주는데도 엄마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 친구들은 더 할 거고 거의 학년기에 만났던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은 더 할 거고 뭐 그럴 경우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왜냐면 그 법과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이름 짓는 거는 2, 30만 원이면 짓지만 그거를 또 개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옛날에는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요즘엔 좀 많이 싸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뭐 순전히 진짜 그런 이름을 바꾸는 목적이 뭐 그닥 그게 큰 변수가 아니면 그냥 그 이름은 그대로 두고 뭐 이런 방법을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해줄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새로 바뀐 이름을 갖고 아이디로 쓸 수는 있잖아요. 요즘에 전부 다 아이디잖아. 아이디. 이메일 주소. 근데 내 이메일 주소에 김혜균이라고 이름을 쓰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내가 만들어준 예명보다는 이메일 주소는 그렇게 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아호 정도를 이메일 주소로 넣고 쓰는 것도 굉장히 뭐 나쁘진 않겠죠. 왜냐면 이메일 주소 맨날 불러주잖아요. 우리가 이메일 주소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예를 들면은 제가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연령대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뭐 상담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본인 이름이 싫다고 하면 제 아무리 뭐 잘 졌다, 뭐 했다, 뭐 좋은 이름이라 다 필요 없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항상 이름 탓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름이 내가 안 좋아서 뭐가 안 되는 건가? 이제는 그 소리 못하죠. 바꿨으니까. 이름을 바꿨는데도 안 되는 거면 이름 탓이 아니라 뭐 탓이에요. 본인이 제대로 옳게 살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객관적 잣대를 주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름보다 더 상위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의 이름은 뭐 하여튼 집안의 어른이 뭐 하여튼 뭐 저 낳대요. 그래도 나름 그분은 제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생년월일시를 보시고 나름 생각을 하셔서 지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명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허설프게 어디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으신 건 있는 거예요. 지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공부를 제대로 한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기초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름을 지을 정도로 공부를 시작한 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그냥 받았어요. 왜냐면 이름 자체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율 부르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름이 흔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하게 뭐 애가 잘 될 수도 있으면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 굳이 어려운 이름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성명학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진짜 이 잣대로 보면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보고 학년기 때는 그냥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명운을 봐준다고 했을 때 그 미성년자의 명운을 봐주진 않아요. 그건 거의 엄마 아빠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 거의 90% 이상 사실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봐주기 때문에 그냥 뭐 미성년자인 아이의 이름을 갖고 뭐 아이의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뭐 얘기를 하려고는 그렇고 성인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도 제가 명리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사실 성명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야. 근데 네가 굳이 바꿔달라고 하면 엄마가 바꿔줄 수는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내 이름 좋아. 뭐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기는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든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 마음에 들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아이한테 정말 긍정적이면서도 아이한테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들어가면요. 그거 이상도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름은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져서 어차피 이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천지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차피 평생 내 이름으로 갖고 살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이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념은 있지만 이미 본인이 그 이름이 익숙하고 본인이 그 이름을 사랑하고 본인이 그 이름이 좋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더 상위한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는 거예요. 걔가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름 의미보다 제가 더 기운이 센 게 부모가 주는 메시지, 아이한테 해주는 메시지, 아이한테 그 다가가는 방식, 이게
긍정적이고 아이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주면 아니 그거는 그냥 이름 따리로 부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왜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냐면, 제가 왜 성명학을 하게 됐냐면, 이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름이라도 그냥 그러면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걸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이 부모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모르고 그냥 긍정적 메시지를 주라고 뭐 어디서 또 뭐 방송에서 나오고 책에 나오니까 긍정적 메시지가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일함과 긍정성이 다른데, 낙관론하고 긍정성이 다른데, 이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과 이 밑도 끝도 없는 그 긍정성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항상 뭐를 만들어놔요? 안전을 부시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갈 때는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제대로 그 행동을 교정시켜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 위험한 행동을 하던 말던 그것도 몰라요.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혼내거나, 그 혼내는 게 아니죠.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훈육 차원이라고 해놓고는, 학대를 해놓고는 훈육 차원이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아이한테 어떤 긍정적 메시지, 이 긍정적 메시지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 아이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강점은 어떻게 해서 잘 살려서 사회적 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취약점이 있죠. 취약점을 굳이 끌어서 사회적 역량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막아야 돼요. 이 취약점 때문에 이 아이의 강점이 막히는 일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취약점을 어떻게 이 아이가 어느 수준 정도까지는 끌어올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느냐가 사실은 부모 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애를 믿어라. 아니, 애는 믿어야죠. 그러면 애가 거짓말을 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대답할 건데요? 이 아이가 어떤 거짓말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라서 제가 뭐 거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했나 봐요. 지금 같으면 완전히 학폭위감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교정시켜 주는가가 어른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인데, 이래서 고민이다라고 했더니 너무 훌륭하다고. 그 아이는 뭐래?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거라고. 야, 그게 지금 한 아이의 인생을 놓고 부모는 걱정이 돼서, 그분은 방송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뭐가 됐던 간에 다른 이유로 하여튼 고인이 되신 분이긴 하지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적절성은 완전히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냥 잘했대요. 그냥 믿어주래요. 그냥 믿어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예요 그러면? 모녀 무슨 도둑단, 모녀 사기단 뭐 이런 거 같이 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너무 간절한데, 이게 지금의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분명히 탄소 중립은 가야 되는데 당장 내가 살려면 석탄 석유가 필요한,
뭐 이런 딜레마? 부모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모 교육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모르겠고, 그럼 당장 손에 잡히고 익숙하고 뭐 이런 거에 혹해서 아이를 망치는, 결국은 아이는 망쳐지겠죠.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그런 사람이 물을 흐려놓는 것만은 일단 막아야겠다. 예, 제가 일단 선택한 길은 그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잘못된 방법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것도 몰라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 선동과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줘서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아이가 진짜 정말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 본인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책임의 소재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는 차후의 문제지만, 잘못된 거를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건 그건 정말, 그건 범죄죠. 저는 거의 범죄에 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나요는 사람이 안 바뀌었고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름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나요는 무조건 X지만, 그냥 내 임의에서 내가 갑자기 나를, 아무리 내가 나라도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 내 주변의 환경, 내가 부모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형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안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이름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바꾸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도에 말씀드렸던, 정말 공부하고 전혀 그게 맞지 않는 아이를 이름 바꿔갖고 어디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학교에 그냥 대가리만 집어넣고 등록금 내놓고 걔는 거기서 공부는 여전히 안 하고, 그럼 차라리 안 붙는 게 낫죠. 그럼 포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포기를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뭐든지 그 아이가 정말 나는 엄마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그냥 내 이름부터 좀 바꿔줘 하면 바꿔주지만, 그 바꿔주는 것의 기대는, 자, 이름은 일단 너한테 바꿔줬으니, 내가 이름을 일단 바꿨으니 이제는 모든 너의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이름 탓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까지지, 그게 뭔가를 해결해 주거나 그 운에 의해서 없는 게 만들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게, 오히려 없는 게 만들어지는 게 독일 수도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이름이 좋고 나쁜 거 뒤져서 안 찾아봤는데 나는 그냥 내 이름 괜찮아, 뭐 썼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어떤 것에 나쁜 기운이, 이름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고 밀쳐낼 수 있는 면역이 이미 나한테 가져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새롭게 시작할 때 뭐든지 새롭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나는 이왕이면은 큰 무리수가 없는 이상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면 해주시는 게 좋죠. 저는 성명학자로서 딱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런 게 뭐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러신 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이름을, 그냥 그런 거 하자, 뭐 이런 거 목과 하가 필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이름, 자기가 아니면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이름을 그냥 아이한테 주고 싶어, 줘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자,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나요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답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바꾸면 달라지나요에서 이름이 뭐 안 좋은데 나는 좋은데 부모가 뭔가 자기 욕심에 나는 얘가 꼭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야, 그러니까 너 이름 바꿔.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고. 항상 중심은 내 마음에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바꾸고 싶을 때는 그래도 좋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마지노선은 뭐냐면 네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더 이상 이름 탓은 아니다라는 객관화를 시켜주는 딱 기준으로 삼는 정도. 요거로는 필요하다. 요게 제가 내려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좋은 이름이 뭔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뜻 이거 아닌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 짓는 방법.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초등학생 앞에서 미분 적분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이게 굉장히 어렵고 방대하고 뭐 이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 가서 이름을 지어 갖고 왔어. 근데 의미는 모르고 그냥 김혜균이 야 사랑할 해자에 귤을 균자 얼마나 좋냐. 이런 그 등치기 수법에는 당하지 말라는 거.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근간과 그 다음에 정말 그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어떤 소신? 이름을 짓는 사람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정말 담겨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름을 딸랑 하나 지어주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름은 선택이에요. 부모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정말 제가 신기했던 게 거의 MZ 세대의 그런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이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리포터를 들고 막 본가에도 가고 처가에도 가갖고 막 의논을 막 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결론은 뭐냐면 한 집은 뭐 제일 많이 좋다고 한 이름을 썼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한 집은 엄마가 총대를 메고 시끄러 난 내 마음에 드는 거 쓸래 해서 핫되는 집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웃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 최근에 코로나 때 지어준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코로나 때 하필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게 쉽지 않았던 때라서 제가 좀 또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라서 제가 사실은 그거 돈만 받고 하는 거면 거절을 했을 텐데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그 나름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줬어요, 선물로. 제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캐릭터. 근데 그 미래의 캐릭터에 뭐 펭귄이면 펭귄 이름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캐릭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나를 설명하고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이제 만드는 작업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샘플은 있고요. 본격적인 아마 사업은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이제 차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름에 엮어서 오늘 이제 3월 초에 이름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걸 나름 조금 쉽게 제 딴에는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식은땀이 나네요. 네, 그러면 자 이제 3월 첫 출발인데 모두들 다 긴장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또 요즘에 난 그거 교육계획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너무 밀착돼 있어. 그래서 또 어떤 또 이게 학부모들의 어떤 내가 그 그룹군에 또 속해질까? 그 안에서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머리 되게 아파하시는데 일단 새 출발이니까 새롭게 잘 적응하시고, 예,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뭐 하여튼 출발이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